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와 또 곡물 저장 시설을 공습했다는 소식 속에 곡물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던 바도 있었고요. 어제 또 럼피 스킨병 이슈와도 엮여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차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 지금 이 종목들이 올라갔던 상승 배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요, 결국 상승했던 업종들을 보면은 그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보통 종목에 석유 붙는 종목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사료,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전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곡물과 관련된 테마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회사가 실제로 수혜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여부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느냐 안 쏠리느냐, 관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에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오늘 조정폭이 11%, 약 12% 정도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정폭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동 전쟁 이슈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경우에만 이 내용들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전쟁이 더 이어질까? 확정이 될까? 연장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솔직히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심플하게 오늘부터 끝이야 라고 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는 이 이슈가 두 번, 세 번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 삼아서 저희가 계속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초창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00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현재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초창기만 하더라도 불과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금세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쟁 이슈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 앞으로 이 이슈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좀 예의주시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의 경우에는 전쟁 이슈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버티자 의견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빠질 만큼 현재 빠져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5,14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점이 딱 60일선에서 맞물려서 이제 반등이 나온 그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정을 거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터치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이 전쟁 이슈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는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가 핵심 포인트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단할 수 없지만 관련된 이슈가 두 번에서 세 번 계속 반복돼서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여지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버티자 의견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요, 4,500원 드리겠습니다. 4,500원은 이 종목이 전쟁 이슈가 나오고 나서 레벨업하는 구간에 있었던 가격에서 나오는 지지선이거든요. 이 지지선을 왜 좀 의미를 두고 있냐면요, 결국에 이 이슈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4,500원에서 반등 구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4,500원에서 매수를 하고요. 손절가는 4,000원 드릴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짧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4,0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추세가 이탈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반등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신규 손절가는 4,000원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5,060원입니다. 5,06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살짝 낮은 가격이거든요. 61선에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신규 진입 매수가 4,500원에 진입을 해서요. 61선 도달하는 5,060원까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 목표가는 5,060원으로 잡았습니다.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레벨업 구간에 있었던 지지선인 4,5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추세가 이탈하는 구간인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1선에 해당하는 5,06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쿠키런 IP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달성했다는 성과를 발표했고 미래사업 확장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장님께서 계시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데브시스터즈에 대해서 신작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재성 이슈들 속에서도 주가는 오늘 12% 넘게 밀리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랭커니트에서 방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 회사는 쿠키런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쿠키런과 관련된 대부분의 게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쿠키런 IP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보통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리니지를 대표로 하는 리니지 라이크류, 그러니까 MMORPG 장르의 게임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게임들은 사실상 좀 캐주얼하게 접근하기가 좀 힘든 게임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쿠키런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캐주얼하게 간편하게 편하게 이 게임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서 이 게임의 쿠키런 IP에 대한 저변 자체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저변이 넓은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제 이 게임을 하게 됨으로써 이 게임에 대한 매출도 좀 크게 올라간다라는 것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의 주가의 조정, 지금 현재 12%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종목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은 해봐야겠지만요. 사실 그것보다도 게임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업종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주가가 상승했을 때 구간을 생각해보면 키워드를 좀 2개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메타버스고요. 두 번째가 NFT가 될 겁니다. 게임 회사들은요, 메타버스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게임의 새로운 영역이 한 가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 게임 업종에서 그 후에 나왔던 것이 NFT였습니다. NFT 게임, 그러니까 페이투원이죠. 플레이투원이죠. P2E라고 하는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임 업종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양상들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 이전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게임 업종과 관련해서는 그런 모멘텀들이 아니라 신작이 출시되고 그 신작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신작이 출시되고 나서 그 신작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서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랐던 경우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3년 사이에 게임 관련주들이 게임 업종이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조금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더 이상 게임 업종의 상승을 이끌 만한 내용이 되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게임을 얼만큼 재밌게 잘 만드느냐, 그래서 그 게임에서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가 좀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재밌는 게임이 많이 만들어져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해서 기대작들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흥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올랐던 게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면은 게임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약간 위험을 회피하는, 좀 꺼려하는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매수세가 부진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시스터즈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요. 앞에서 리포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수학기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재 지금 다수의 게임인데요. 뭐 킹덤이라든지 뭐 쿠키런, 그 다음에 모험의 탑이라든지 다양한 게임들을 지금 현재 런칭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게임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게임주에서 게임 회사가 만드는 게임이라는 것은 뭐 삼성전자가 만드는 갤럭시라든지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제품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이 판매량이 많이 올라가고 회사가 매출이 나고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 게임 회사의 실적이 개선된다는 점 보면 다수의 기대작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조금 더 기대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 업황의 부진 속에서 대부 시스터즈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을 드리게 되는 것은요. 앞선 종목이었던 미래생명자원하고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가격이 지지선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격은 41,200원이고요. 지금이 61선 아래로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있는 지지선이 조금 짧게 있긴 한데 그 39,000원대에 있는 지지선까지도 가까이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지지선들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고 횡보 이후에 재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좀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규 진입을 할 매수가는 38,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38,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제가 앞에서 61선 아래쪽의 지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한 38,000원, 39,000원 사이에서 지지선이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지지선 하단인 38,000원 신규 진입가로 드렸고요. 손절가는 33,000원입니다. 이 종목이 지난 여름에, 지난 8월에 33,250원이 최저가였기 때문에 이 가격 부근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38,000원에서 그 아래로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기다려볼 마지노선이 33,000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손절가는 33,000원, 마지막으로 38,000원에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 매도 목표가는 신규 진입 목표가는 43,000원인데요. 이 43,000원이라는 가격은 61선 부근 가격입니다. 만약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 위쪽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가격이 43,000원이기 때문에 조금 짧은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지선 하단에 해당하는 38,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3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1선 부근의 저항선에 해당하는 4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DX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올해 1에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늘어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 발표와는 별개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 계열사죠. 계열 중에서도 IT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맨 서두에 정리해 주실 때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고 계열 회사에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공장을 만들 때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때 그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결국에 이 종목은 그룹사가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 감초죠. 감초의 역할을 하는 기업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라는 것도 좀 필요한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맨 처음 서두에 가격 메리트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실적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아니면 좋은 실적이죠. 고실적을 보였고요. 이런 고실적이 나온 데다가 가격 조정까지 이미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에 대해서는 지금 지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폭이 적지는 않았었거든요. 오늘 대략적으로 한 7%까지도 조정이 나왔었는데 7% 조정 나온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보합권 이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직까지도 실적 발표에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버티자 의견 드렸고요. 현재 가격은 49,800원입니다. 49,800원이고 신규 진입 매수가는 45,000원 드릴 텐데요. 이 45,000원은 이 종목 차트상으로 61선에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61선까지 오늘 거의 다 근접했었거든요. 61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반등할 것이 조금 기대가 됐었는데 실제로 61선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61선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1,000원입니다. 그 31,000원이라는 가격은 조금 가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죠. 121선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61선에서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쭉 조정이 나와서 121선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규 진입 손절가는 31,000원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56,000원입니다. 만약에 45,000원에 61선 부근에서 이 종목에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최고가는 대략 64,000원 정도 되겠지만은 이 종목이 64,000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앞선 매물들, 특히 10월 달에 만들어져 있는 고점이 또 있거든요. 결국 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목표가 56,000원으로 먼 놓고 좀 짧게 접근하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